예, MS 오토텍 매수를 좀 해봤고요. 자, 쭉 횡보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고점 자리, 몸통 고점 자리를 여기서 살짝 돌파를 했죠. 정거장 매매 패턴으로 매수를 좀 해봤고요. 여기 흔드는 자리에서 조금 아래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2월 1일입니다. 네, 자화전자는 어제 수급주 매매로 좀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그냥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뭐 살짝 아래로 뺐다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졌던 종가에다가 일단 매도를 걸어뒀습니다. 자, 지금 뭐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화전자 다 왔네요. 지금 매도가 터치하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량 매도됐습니다. 뭐 하루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종가, 지난주 종가죠.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했어요. 자, 일봉상 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자리까지 왔고요.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화전자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장 초반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뺐다가 상승을 한 차례 줬었죠. 자, 다시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틀 동안 이제 횡보를 만드는 과정인데 어제는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장 막판에 횡보를 했었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 또 그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제 이렇게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만들어졌던 윗꼬리 구간 정도까지 또 도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구간에서 적정한 구간에다가 매도 물량을 좀 걸어 놨습니다. 자, 움직임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일단 했죠. 자, 이 자리 일단 돌파를 했고요. 자, 어제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도 꼬리로는 일단 돌파를 했는데 몸통 돌파가 나온다면은 일단 절반 물량은 체결이 될 것 같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아래쪽에다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조금 위에다가 매도 걸어둔 물량까지 일단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매도 체결을 시켰고요.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MS 오토텍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자, 자화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기 돌파 나올 때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또 수급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후에 저는 여기서 이제 수급주 매매 좀 대응을 했죠.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종가에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잘 챙긴 종목입니다. 자, 자화전자는 제가 이날 이제 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제가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할 때는 미리 시초가에 동시호가에 매수 주문을 미리 넣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날 이제 자화전자하고 제가 LNF를 좀 뽑았었는데, 자, LNF를 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을 제가 미리 좀 매수 대기를 해놓지를 못하고 장중에 좀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하락할 때 매수 주문을 넣지를 못하고 제가 여기서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여기 이제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원하는 매수 가격이었는데 여기서 매수 주문 넣은 물량에서 일부만 체결이 되고 이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매수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켜봤고 자화전자는 다행히 떨어져서 매수 체결이 좀 돼서 어, 물량을 좀 확보를 했죠. 자, 자화전자는 여기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체결이 돼서 이 구간에서 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물량 확보가 된 거죠. 시초가에 동시호가에 매수 물량을 주문을 넣어놨다면 LNF도 자화전자도 전부 다 매수 체결이 되고 수익을 다 낼 종목이었는데 자화전자는 이제 수익이 났죠. 그런데 LNF가 전체 물량이 체결이 되지 않고 오늘 오후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난 종목인데 물론 오전장에도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났네요. 여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여기 종가 이제 매도가 됐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LNF는 뭐 진짜 조금 체결되고 수익이 나긴 했지만 원하는 좀 수익금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좀 아쉽게 좀 만들어진 종목이고 어쨌든 LNF와 자화전자 두 종목 다 수급주 매매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잘 났을 종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화전자는 수급주 매매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MS오토텍을 매매를 좀 했죠.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어제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좀 횡보를 했습니다. 자, 횡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다중바닥 만들면서 고점 만든 자리 여기 돌파 나올 때 살짝 거래가 실렸죠.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조금 시가 갭을 하락을 시켜서 조금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잘 나오고 또 수익을 잘 챙긴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도 아직은 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긴 힘들죠. 여전히 신고가 영역이고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구간에서 사실 매매 대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뭐 매매 대응하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은 종목이었고 또 매매하는 게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KCGI 행동주의 사모펀드와 이 한진칼의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나왔죠. KCGI의 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강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 나오고 여기서 상승 VI 갭 걸리고 갭 상승을 시키고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조금 작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종목이에요. 좋은 매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좀 짧게 해본 거고요. 자, 이외에 몇 종목 더 매매를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구간에서 짧게 매매를 했고요. 자화전자 수급주 매매로 수익을 냈고 MS오토텍은 정거장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고요. 한송네오텍과 종군당은 의미가 없는 매매였고요. LNF도 이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한 건데 이게 물량이 제가 원하는 물량이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은 잘 냈는데 수익 금액이 뭐 형편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나파모 스타트 관련한 종목인데 이 앞쪽에서 그 관련한 이슈로 계속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나파모 스타트는 이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600배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경보제약에서 지속적으로 관련한 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종군당에 납품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대략 한 1,100억 정도 조금 넘게 터졌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좀 만들어졌죠.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 또 단기간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철강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문배철강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앞에 매물대가 좀 산재해 있죠. 예,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1,400억 정도가 터졌고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고 상한가도 잘 굳히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테마 관련한 이슈 관련한 종목들 특징주 중에서 그렇게 뭐 마음에 들고 시장에서 정말 내가 대장이야 할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뽑아봤지만 두 종목도 그렇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강한 종목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큰 하락을 줬었었죠. 5일선을 이탈을 시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물량으로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매도 폭탄이 터졌었는데, 자, 오늘은 어제 하락분을 갖다가 그래도 3분의 2 이상 회복하는 아주 양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약한 매수 수급이 들어왔을 뿐이고 오늘은 이제 기관의 좀 매수 물량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양 시장 모두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어제의 이 매도 물량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MSCI 지수 리밸런싱 과정에서 물량이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좀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처럼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 우량주 쪽에 관심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시장을 주도했던 은행주, 증권주, 또 철강주, 그리고 일부 대형 우량주 쪽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전고점을 터치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코스피 시장과의 이 키맞추기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종목들의 상승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렇게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처럼 이 주도주급들의 산업 섹터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관련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잘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의 시장을 비유했던 적이 있는데 알맹이 없는 상승이 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시장에서 강한 테마나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응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속적으로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외국인의 수급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